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한다. 급기야 이런 기사까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되면서 지금 뭐 울산 팬들 난리 났죠. 온 국민들 난리 났죠. 수많은 축구 후배들도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까지 나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축구인들의 소신 발언이 빗발치고 있는 건데요. 홍명보 감독의 이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절차를 어기고 불투명하게 감독을 뽑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서려고 하고 있다라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협회 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곳이며 공공성이 있는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대한축구협회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축구협회 운영에 직접 통제를 하기 위해선 정치의 축구 개입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국제축구연맹 FIFA에서는요, 축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축구협회에는요, 정치권을 포함한 제3자의 어떠한 개입도 이루어져선 안 된다라는 게 암암리의 규칙인데, 이를 어긴 국가와 협회에게는요, A매치 금지령 등의 제재를 내린 적도 있는 것이 국제축구연맹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에서 나서서 축구협회를 조사하겠다라고 하니 이 축구계가 얼마나 지금 문드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이 애시당초 정상적으로만 선임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심각해질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탁구게이트의 재조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탁구게이트 기억나시죠?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사태,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전달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분개함을 쏟아냈고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홍명보의 국대 감독 선임, 한국팀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제2의 탁구게이트로까지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판과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죠. 홍명보 감독의 이상한 입장문, 미스테리한 설득의 시간, 수많은 물음표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발부터 이미 우려 속에 출범하는 홍명보호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번 출국 이전의 인터뷰에서조차 자신이 하나의 팀으로 규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앞서 이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태에서 이 엄청난 탁구게이트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핵심 이야기가 있어요. 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질 때 이미 대표팀 내에 파벌이 있다라는 말이 퍼지면서 굉장히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만나 극적인 타결을 할 수 있었고 다시 단합됐다, 요렇게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글쎄요, 홍명보 감독이 다시 대표팀 감독이 되면서 이번 파벌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렸던 11회 등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홍명보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냐, 바로 침착맨이라는 유튜버인데 이 말 한마디에 축구 팬들이 또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보니까 사실 이 본인은 실언을 했다, 듣는 분들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구 팬들은 폭발한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절차 등의 문제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든 거 아니냐, 단정 짓는 듯한 내 말투와 표현에서 마치 팬들이 홍명보 감독만 싫어하는 무지성 팬들처럼 느껴졌을 것 같다, 사과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방송 당시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가 문제냐, 홍명보 감독이 전에 보여준 모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 과정이 의심스러운 거냐, 실제로 후보군에 있었던 외국 감독들이 홍명보 감독보다 더 잘할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냐, 절차를 무시한 게 크다라고 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잘하는 감독을 데려왔다면 이렇게까지는 비판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냥 홍명보 감독이 마음에 안 드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 축구협회가 얘기도 안 하고 과거 뭐 정말 잘하는 감독을 데리고 왔다면 다들 불만이 없었을 거다.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에 그 불만이 터진 게 아니냐. 사실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축구계가요, 그만큼 홍명보 감독 선임에 있어서 예민하다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해도 되지 않을 사과까지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댓글도 빗발쳤어요. 침착하지 못했다. 왜 섣부른 발언을 한 거냐? 자, 이에 반면 소신 발언을 하는 축구 후배들도 넘쳐납니다. 이번엔 국대 출신의 김영광 선수가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냐? 뭔 축구협회가 체계라는 게 없냐? 그러면서 다 나가줬으면 좋겠다. 결국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하여 협회에 쓴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축구협회의 주제로 관련하여 어찌 보면 박주호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했다. 선배로서 그냥 보고 있는 것도 힘들었고 지성이 형, 영표 형, 동국이 형, 원희도 그렇고 다들 소신 발언을 하고 있다. 도덕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만 피해보면 안 된다라며 뒤로 숨을 수도 있지만 난 그런 성격이 아니다. 축구인들, 팬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으니 항상 급하게 구하고 있다. 면밀히 검토하고 후보군을 추려 면담을 통해 적합한 감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다수결로 결정했다라는데 이게 무슨 초등학교 반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라며 혀를 차면서 시스템에 변화가 있지 않다면 또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팀의 감독 자리다. 정말 신중하고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임이 돼야 하는데 너무나 아쉽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많은 축구 후배들이 지금 막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란 얘기예요.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영표 선수, 김영광 선수,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하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많은 후배들이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하여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사태가 더욱더 홍명보 감독의 사퇴에 대한 촉구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 협회장마저도 사퇴해야 한다. 오죽했으면 지금 이 김영광 선수도 다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축구협회에서 다 사퇴해라. 이 얘기를 빗대서 말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좀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울산팀을 버리고 갔다라는 비판까지 쏟아졌는데 여기에 김판곤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 결국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이 떠난 울산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설이 기사를 통해서 막 쏟아진 겁니다. 자진 사퇴를 하게 됐어요. 개인적인 사유로 말레이시아 축구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이 말레이시아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마치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을 떠올리는 엄청난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판곤 감독이 무려 아시안컵 본선까지 말레이시아 팀을 출전시켰는데 대만전 이후 협회와 미팅을 시작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고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울산 감독으로 오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울산 감독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축구팬들은요. 차라리 국내 감독을 할 거면 김판곤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직으로 올리고 홍명보 감독을 사퇴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울산 대표팀의 입장이 있기는 했습니다. 특정 감독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겠습니까? 이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 감독직을 내려놓은 것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홍명보 감독이 또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감독이 하루아침에 10시간 만에 입장을 바꿔서 떠나게 된
이 울산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의 얘기처럼 김판곤 감독이 차라리 홍명보 감독을 대신하는 게 낫다. 정말 다수결을 할 거면 국민투표를 해라.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은요, 이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홍명보 감독이 이번 인터뷰 기자회견에서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지도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대표팀을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2002년도 월드컵 동료들이 박지성, 이영표, 조원희, 누가 얘기를 했든 이동국이 얘기를 했든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이것을 다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그저 잘 받아서 내가 좋은 것들을 팀에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다. 결국 동료 축구인들의 비판의 의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하며 자신은 현장에서 일하는 지도자임을 강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이야기일까요? 언론사에서 돌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좀 빗대어서 비판을 쏟아낸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홍명보 감독은 선을 그어버린 거죠. 너희들은 해설을 하고 다른 일을 하지만 나는 현장에서 감독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급이 다르다. 이런 의미로까지 받아들여졌다라는 비판마저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중들과 많은 축구 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후배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뛴 적이 있는 박지성, 이영표, 이동국, 조원희, 그리고 이천수 등 모두가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협회장, 홍명보 감독을 향해 쓴소리를 뱉었으며 사퇴 혹은 선임 번복까지 거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홍명보 감독은 결국 개의치 않고 그저 코치진을 섭외하기 위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많은 축구 선배, 후배를 떠나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나쁘지 않다. 하지만 어떻게 잘 담아서 가느냐가 나의 몫이다. 나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며 대표팀을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용하겠다라고 했지만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파 후배들의 비판에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은 현장에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2002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룩한 멤버들 홍명보, 황선홍, 최용수, 김태형, 유상철, 이훈재, 하석주 등은 지도자의 길을 걷거나 걷고 있습니다. 반면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 안정환 등은 지도자에 입문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이전에도 후배자들이 지도자 현장을 경험을 통해 축구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도 이를 거론하게 된 겁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의 조별리그에 아쉽게 탈락한 직후 경기 해설을 했던 박지성, 이영표, 안정환 등이 했었던 것을 보면서 후배들을 질책하고 축구협회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 전무로 있었던 홍명보 감독은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 축구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꼭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꼭 현장 지도자나 감독으로 경험을 한다면 해설 내용이 더욱더 깊어질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의 식견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다. 또 돌려깐 거죠.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하여 홍명보 감독과 2002년도 월드컵 동료 선수들 간에 선이 그어졌다. 이미 그어져 있었다. 이런 비판들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조원희 선수까지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비판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버린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축구인이자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과 박주호 선수에 대한
이 축구협회의 법정 대응 소식을 접하고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응원의 목소리가 모두 묻혀버렸다. 이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축구를 미치도록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게 좀 더 옳은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사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깜짝 놀랄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자, 바로 무슨 얘기냐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하나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문체부에서조차 조사하겠다라고 지금 폭발을 한 겁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조사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그동안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겠다. 문체부의 권한 내에서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11회라고 하겠는데요. 지금 이 홍명보 감독이 이 11회에 속해 있다. 그리고 축구협회 자체가 정몽규 회장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출신의 학연, 지연, 결국 이런 관계성으로 인해서 지인 축구협회로 운영되고 있다.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하나회라는 건 알다시피 과거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이 역대 대통령들, 군대 내의 사조직이었죠. 굉장히 많은 권력을 휘둘렀던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도대체 하나회와 무슨 상관인가, 가짜뉴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실제로 보면 이 홍명보 감독과 황선홍 감독 등 11회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경력금까지 전달했다라는 기사가 2011년도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회와 11회는 또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당식 때 홍명보, 황선홍, 이동국, 김병지 등 한국 최고의 선수들로 결성된 11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회라는 건요, 1993년도에 결성되어 있는데 전직, 현직 프로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축구발전공원과 축구 저변의 확대, 자선사업 등 활발히 많은 것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참 이상하죠. 이 축구 선수들의 숫자가 11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설이 있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군대 내의 사조직인 하나회와 연결성이 있다. 뭐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필이면 많은 이름 중에 11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뭐 11개 팀, 뭐 11 조직, 뭐 여러 이름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11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도대체 11회는 무엇인가? 학명은 없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런 얘기가 당시에 쏟아졌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징계 여부에 대한 글이 나왔었는데요. 기성용을 징계해야 된다라는 분노를 많은 팬들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90년대에도 국가대표 멤버들이 11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감독과의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 당시 때도 1995년 황선홍, 홍명보 등은 11회 멤버들이 박종환 감독에게 항명했다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석주 감독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별 문제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11회의 여러 후원 행사에도 이미 2004년도에도 등장을 했을 만큼 굉장한 초창기 멤버라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11회의 정체에 대해서 과거 이 언론사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나회를 본딴 사조직이다. 현재 대표에도 5명이 비회원과 갈등이 있었고 감독의 반기를 들어 팀워크를 해쳤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축구는 팀워크가 생명인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게는 11회라는 사조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특히 홍명보의 경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라며 스파르타식의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다라는 기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기사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급기야 일부 선수들이요, 경기 전날 폭음을 했다. 95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가 남해잔치로 끝난 뒤 한국 축구가 허탈감에 빠졌는데 4강 탈락한 아쉬움보다 잠비아전을 앞두고 황선홍, 홍명보를 포함한 일부 선수들이 강남의 모 호텔 나이트클럽의 술집에서 폭음했다라는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시민의 제보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경기 전날 9일 새벽까지 엄청난 술을 마셨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잠비아전에서 2대3으로 패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열하나회라는 조직이 문제가 되겠다라는 느낌은 확확 오시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사태를 좀 자세히 보면요, 열하나회에 대한 많은 설이 존재했습니다. 열하나회가 애당초 유소년 축구를 지원하고 축구 선수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평범한 모임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열하나회가 문제가 된 건 방금 말씀드렸던 잠비아전을 앞두고 술을 마시고 2대3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사건에 대해 홍명보가 열하나회를 주축으로 하여 박종환 대표팀 감독을 무시하고 고의로 태업해버렸다라는 의혹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열하나회가 홍명보와 연결되어 아직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96년 이전에도 이후에도 홍명보는 감독과 유독 불화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96년도 비쇼비치 감독과의 불화도 대표적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의 와일드카드로서 합류가 유력시됐지만 불발되고 만 것이 감독의 출장 명령을 대놓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는 설도 있어요. 또 그 이후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의 감독 차범근, 2002년도 월드컵 감독인 히딩크와도 당시 홍명보는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히딩크는 히딩크 감독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롤모델은 바로 아드보가트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뭔가 거부감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열하나회의 이야기는요, 단순 루머가 아니라 상당히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 홍명보 감독이 자신이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고 또 울산 대표팀 감독이 됐을 땐 이게 팀이냐 라면서 의자를 걷어차고 또 많은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을 당시에도 사실 브라질 월드컵 이후 아시다시피 현지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런 얘기가 많이 쏟아진 것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홍명보 감독과 직접 이 함께 열하나회에 소속된 황선홍 감독, 이번 감독 선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짧게나마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나 좀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황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 나는 내 팀만 고심하고 있다. 그 부분은 협회가 알아서 정할 것이다. 짧게 답변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또한 안정환 선수처럼 지인으로 엮여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쉽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가 말을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논란을 지금 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KFA는 외면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10일날 발표했었던 이후에 드디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선 이 홍명보 감독이 이 날을 버렸다, 이 발언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전혀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사실 큰 비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 홍명보 감독의 이번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협회의 횡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엉망진창 선임 과정에 대하여 홍명보 감독의 동료라고도 할 수 있고 2002년 월드컵을 함께했던 슈퍼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마저도 굉장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홍명보 감독은 팬들의 걱정 이해한다,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까지 했는데요. 자, 과연 뭐라고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새 감독으로 공식
임명되고 난 이후의 첫 스케줄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서 외국인 코치의 선임은 대표팀 사령탑 수락 조건으로 내가 직접 요청한 내용이다. 나를 보좌 할 외국인 코치의 철학과 비전 등을 직접 듣기 위하여 유럽 출장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유럽 출장의 핵심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이끌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는 과정이다. 축구에 대한 철학, 비전,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도 등을 감독인 내가 직접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여 직접 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은요,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되고 나서 통상적으로 취임 기자회견을 가지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취임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유럽 출장을 먼저 가게 됐다. 특히 뭐라고 했느냐? 현대축구의 핵심이 바로 코치의 분업화라고 얘기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끌어내는 게 극대화가 될지가 나의 몫이다.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죠. 감독은 한국 감독을 뽑았는데 코치는 해외 인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떠난다? 협회가 어떤 생각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비판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 보여집니다. 그동안 많은 외국 코치가 한국에 와서 활동했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한국인 코치와의 관계 등을 자신이 직접 잘 조율해가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생각해 볼 것이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대목을 보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홍명보 감독의 이게 팀이야! 라고 외치며 의자를 걷어찬 장면 제가 아마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겁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이 안 그래도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 코치를 데리고 와서 이게 팀이야 라며 의자를 걷어찼던 그 성격에 가능하겠느냐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문일답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가서 성사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가보려고 한다. 이 대표팀 코치진 구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여전히 구상 중이다. 그리고 유럽 출장에서 대표팀 선수들도 만날 거냐라고 묻자 유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수들이 현재 시즌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을지는 지금 대답하기가 어렵다. 솔직히 누구를 보겠습니까?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해외파에서 막강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들을 영입해 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사실 이런 의견들도 빗발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홍명보 감독은 이래저래 머리가 너무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자, 이 홍명보 감독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이후에 이를 놓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어떻게 하면 강하고 좋은 팀으로 만들어가느냐가 내 머릿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많은 분들의 걱정과 기대를 충분히 이해한다.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비슷한 이야기로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이 왜 공정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죠. 어떤 축구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기력 외적인 문제들은 금방 바꿀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표팀만의 규율이 아니라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편하고 즐겁게 강한 마음으로 축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축구 자체는 선수들이 제일 잘할 수 있고 협회가 최근 발표한 축구 철학에 부합하려면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군대와 같은 규율을 놓고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홍명보 감독에게 있어서 강력한 규율 떼놓을 수가 없는데 의외로 그 규율에 대한 이야기보단 편안하게 축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론을 의식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죠. 자, 더불어서 대표팀 후배들이 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다양한 반응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영표 선수,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린 안정환 선수, 거기에 박지성 선수, 정말 많은 선수들이 의견을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선후배를 떠나 한국 축구를 위해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잘 담아내서
한국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대표팀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인 만큼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대표팀에 반영하겠다. 굉장히 열려있는 마인드를 어필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외국인 코치 선임이 의리축구 방지를 위한 것이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 외국인 코치 선임은 오히려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내게 직접 요청했다. 대표팀 감독 수락 조건에 내가 넣은 내용이다. 축구협회에서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안 할 거다. 이렇게까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뭐 와전된 것도 상당히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선임이 되는 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커질 수밖에 없었던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의 선임 일벌백계 해야 한다. 시민단체까지 들고 일어섰어요. 정몽규 회장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정몽규 회장이 아주 불투명하게 불합리하게 권력을 휘둘려서 홍명보 감독을 감독직에 앉혔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면서 급기야 경찰에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직접 나서게 된 건데요. 15일 날 이 회장에 대하여 업무방해,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서명 결의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며 홍 감독의 연봉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한 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폭로한 박주호 씨에 대하여 박주호 씨뿐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압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며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마저 모르게 독단적 감독 내정은 이거 경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며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태가 더욱더 심각하게 촉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대해서 많은 동료 선수들이 입을 열었는데 안정환 선수가 국대 감독인 홍명보 감독과 절친, 너무나 친한 친구다라고 하여 말을 못한 거 아니냐. 뼈 때리는 댓글까지 달리게 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일부 축구 팬들은 안정환 선수에게 소신 발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정환 선수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많은 누리꾼들은요. 이게 맞습니까? 국대 감독 이렇게 뽑는 게 맞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입 닫고 있을 건 예상했는데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컨텐츠 영상을 올릴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안정환 선수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진 것은 실제로 홍명보 감독과 굉장히 두터운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스타에 2014년도에 출연했던 안정환 선수는요. 홍명보 선수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둘이 있을 때는 형이라고 부르고 육두문자도 한다. 남들과 같이 있을 때는 감독님이라고 부르지만 홍명보가 막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싫다고 대놓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자 안정환 선수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한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환 선수가 홍명보 감독과 절친이고 존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안정환 선수에 대한 비판까지 쏟아지게 된 건 엄밀히 따지면 홍명보 감독 때문이다라는 거죠.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히딩크 감독이 폭로를 했다. 여기에 홍명보 감독이 입장 발표를 했다. 뭐 별의별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당연히 가짜뉴스죠.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가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고 이런 가짜뉴스가 쏟아지는 데에는 홍명보 감독의 내정이 큰 이유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더불어서 실제 히딩크 감독은요. 홍명보 감독에게 크게 도움이 됐다라며 2014년도에 오히려 굉장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전반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었다.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까지 했고 사실 히딩크 감독님께서 직접 대표팀에 미흡한 부분을 말씀하시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순간적인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장면을 지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홍명보 감독은 히딩크 감독을 만났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히딩크 감독은 홍명보 감독을 선수 때부터 그 이후까지 응원하고 있었다라는